그동안 이제 불공님을 봐왔던 것하고는 네. 약간 다르게 네. 엄청나게 이제 배팅을 한꺼번에 했어요, 그죠? 네. 야, 뭐 쉽지 않은데 일단 뭐 얘기를 쭉 한번 들어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손실 구간에 대해서도 최악의 경우 손실이 네. 그러니까 하방으로 여기까지 최악의 경우 볼 수 있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네. 사실은 25,000원 부르기 전에 2만 원대에 많이 사셨던 네. 거고 25,000원 아직 부르기 전이었고 그렇지만 거의 확률적으로 25,000원까지는 뭐 부르는 것 같았고 저도 보니까 이제 예상하기로는 이제 최소가 이제 그냥 25,000원을 부를 거라고 예상을 한 거고, 그렇죠. 네, 이제 그게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정황상.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뭐 3만 원이고 곧 3만 뭐 5천 원 뭐 이렇게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뭐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네, 시나리오는 다양하게 나올 수 있고, 지금도 이제 뭐 완전 뭐 불확실한 거죠. 이제 각자 이제 예측이 다 다른 그렇죠. 거고. 네. 근데 2만 원대에 산 사람들은 지금은 손해 볼 일이 없는 거잖아요. 없죠. 네, 네, 일단은 공개 매수를 그러니까 몇 주를 하느냐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각각이 다르더라고요. 최씨 쪽이랑 네. 그뭐 MBK 쪽이랑 다르던데 MBK 쪽은 이제 전체 유통량을 다 이제 매수를 하는 네. 공개 매수를 하는 네. 걸로 하는 것 같고 네. 이제 뭐 회장님인가 하여튼 그분은 이제 특정 이제 물량을 25%. 예, 정해놓고 네. 이제 그러면 또 그거는 조금 애매한 거잖아요. 일단 전체 물량이 이제 다 사겠다고 하는 데다가 네. 공개 매수를 응하는 게 맞잖아요. 이제 뭐 그것도 시나리오 따라 다른데요. 네. 이 공개 매수 종료일이 다르고, 아 그렇죠. 네, 아, 공개 매수 그러네. 종료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그 MBK 측에서 예. 이제 14일 공개 매수 종료일로 해가지고 그때까지 신청한 거는 3만 원에 우리가 43%를 사겠다라고 했으니까 일단 뭐 최악의 경우에라도 14일에 MBK 측에 3만 원에 팔면은 이제 그게 하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예상하기로는 대부분 이제 11일 이번 주 금요일 정도에 이제 최영범 회장이 또 영풍 정밀에 대한 대항 공개 매수를 할 거다, 공개 매수가 상향을 할 거다 라는 지금 이제 예상이 있죠. 근데 공개 매수가를 얼마나 상향할지, 그리고 또 그중에서 또 지분을 또 얼마나 매수하겠다고 할 건지는 아직 불확실한 상태인 거고요. 일단은 그래서 공개 매수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뭐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것도 생기는 거죠. 근데 일단 이번 주 이제 14일까지만 공개 매수 신청을 하면 3만 원에 팔 수 있으니까 그렇죠. 네, 여유가 있고 아마 11일 정도에는 이제 또 최영범 회장도 얘기가 나오겠죠. 네, 그 발표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영풍정리를 자기네 영풍정리 경영권을 지키려면은 그렇죠. 네, 그렇죠.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그때쯤이면 얘기를 할 거고 네, 이제 그게 발표가 되면은 어떻게 할 건지를 이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야, 저는 이제 사실 주식에 별로 그렇게 관심이 크지는 않았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사실 어떤 건지 네. 이제 지금 이제 주식을 조금 이제 샀죠. 한 200만 원치 샀어요. 네. 그래서 사서 이제 보니까 계속 이제 뉴스 기사가 올라오길래 그걸 좀 보다 보니 네. 야, 이게 정말로 이게 피를 서로 이제 진검승부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맞습니다. 맞죠? 네. 자기 이 가문의 일생일대에 뭐 그런 결정을 하는 찰나인 것 같고요. 어떻게 네. 보면 그런 관점에서 보면 진짜 말씀하신 대로 한번 내가 가진 모든 이제 좀 동원할 수 있는 것들 동원해서 2만 원대에 사놨으면 나쁘지 않았겠다. 이런 식의 이제 좀 그렇죠. 예. 네. 이건 결과론적인 거죠, 사실은. 맞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면 네. 클리어한 모든 지나고 나면 모든 게 예, 클리어한. 이거는 근데 의미가 없는 거고.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네. 이제 이런 경험들이 그렇죠. 이제 쌓이면 이제 다음에 맞습니다. 네, 좋은 판단을 할 수 아니, 있겠죠. 그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뭐 얼마라고 얘기는 좀 그렇고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죠. 대부분의 이제 자산들을 한번 처분을 해서 리셋을 하신 것 같은데 네. 처분을 해서 영풍정밀에 투자를 하신 건 맞죠? 네, 맞습니다. 상당히 대규모입니다. 이제 엄청난 대규모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가진 자산이 거의 다가 이제 뭐 그쪽으로 들어간 건 맞죠? 네. 오, 쉽지 않은 뭐랄까 이거는 죽음을 각오한 뭐 그런 근데 아니요. 그 정도 결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뭐 이제 큰 결단을 한 거는 맞죠. 그렇죠. 네, 큰 결단을 한 거 맞는데 그 결단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게 확고한 하방이 있으니까 확고한 이제 그렇죠, 하방이. 최대 손실이 네. 계산이 되고 그 최대 손실률이 뭐 충분히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작았고 그리고
그렇게 그 최대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적어서 내가 손해를 볼 기대값은 굉장히 적었어요. 그렇죠. 네, 근데 그에 반해 가지고 맞죠. 네, 이게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굉장히 높았고 그렇죠. 긍정적인 네. 부분에 대한 이제 기대치는 기대값은 네. 이제 우리가 그건 확인 안 하는 거죠. 그걸 알 수도 없고 그건 이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조금 낮을 수도 있고 그건 상관이 없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보셨다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적게 하더라도 네, 뭐 기대값으로 따지면은 충분히 네, 뭐 그 시기에 어떤 다른 기업에 투자한 것보다도 네, 좋은 수익이 나올 가능성이 네, 기대값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기에는. 단지 이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없나라는 그런 이제 의심이 계속 들어서 저도 이제 딱 그걸 캐치한 첫날에 이제 전부 다 투자는 못했던 게 어떻게 보면 약간 아쉽지만 그냥 다시 돌아가도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진짜 뭔가 놓쳐서 뭔가 이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최대 손실률이 더 커진다거나 최대 손실률이 발생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거나 그랬을 경우에는 또 굉장히 큰 손실을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단은 적정 비중을 먼저 투자하고 나서 리스크를 계속 체크를 하면서 이게 계속 체크를 해도 리스크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3번에 나눠가지고 투자를 했죠. 대단하십니다. 이건 야수와 같은 그런 판단력으로 일단은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지금 근데 이게 저는 또 이게 여기서 이제 투자자들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게 네. 보통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하방이 없는 하방과 상방이 모두 되게 아주 크게 열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이 실적과 배당금 대비 굉장히 높은 주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단순히 잘 알려진 기업이나 아니면 미래 전망이 이제 긍정적인 그런 기업이다라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엔비디아, 그렇죠. 뭐 삼성전자. 그렇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위험하고 그게 훨씬 위험하고 그게 위험하고.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투자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한 그런 투자는 뭐 상방도 물론 이제 수십 프로 뭐 이상 열려 있지만 하방도 수십 프로 열려 있는 그런 상태거든요. 그렇죠. 맞죠. 근데 이번 케이스는 하방은 뭐 마이너스 5% 이내로 그렇죠. 하고 확률도 굉장히 낮고 네. 대신에 상방은 어디까지 오를지 모를 정도로 열려 있고 그렇죠.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뭐 오히려 이제 다른 투자할 때보다 더 판단은 쉬웠죠. 그렇죠. 네.